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민주당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공수처법 다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요. 혼란스러운데 지금 문재인 정권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회담 등등 해서 대북 관련 소재로 지지율을 올렸었는데요. 이제 완전히 대북 관련 소재로는 지지율을 올릴 수 없다는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라는 어지러운데 말이죠. 역시 끝을 딱 가면은 뭔가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지금 결론이 나는 과정에 있는데 말이죠. 문재인 지지율 팍 떨어지고 민주당은 내분이 났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통상적으로 보면 정권이 이제 중간 지대쯤 가면 이 레임덕 현상도 나타나고 또 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들이 그 정권 내부에 잠재있던 그런 위기 요인들이 이렇게 밖으로 튀쳐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한 걸 보면 현 정부도 이 정책적으로 특히 위기 국면에 와 있다.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여전히 역전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평가가 45%, 부정평가가 46%예요.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율도 이 갤럽에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이거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데 어쨌든 간에 지지율 나온 걸 보면 정당 지지율도 36대 24 정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각 정책별로 여론조사를 별도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기 쉽게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이 정부 정책 중에서 제일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또 우리가 이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대북 정책하고 경제 민생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제 정책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면 특히 이 고용 노동 정책하고 경제 정책인데요. 경제 정책에서는 부정평가가 무려 62%예요. 그리고 좋다. 이런 거는 23%니까 2배를 뛰어넘을 정도로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변되고 있는데 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그동안 2년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예요. 이 정책가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가 무려 62%. 와. 좋다. 이건 23%밖에 안 되고 특히 또 고용 문제 얼마나 일자리 창출한다고 현 정부 출범할 때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한다.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지금 불만율이 보면은 고용 노동 정책 잘못하고 있다. 부정평가가 54%. 그리고 긍정평가는 29%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경제적으로 실정이 있고 정치적으로 좀 잘못한다 이런 거 같더라도 한 칼에 뒤엎는 카드가 뭡니까? 북한 카드잖아요. 그렇죠. 북한 카드로 항상 그 엄청난 아주 북한 문제 핵 협상한다. 남북 정상한다. 미국 정상한다. 지지율이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대북 정책 문제에서 45%대 43% 이게 데드크로스 직전까지 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거 한 8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부정평가가 43%로 올라가고 긍정평가는 80%까지 올라갔던 게 45% 절반 반토막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고 있다가 45%밖에 안 되고 못하고 이게 38%예요. 이 얘기는 뭐냐? 외교정책. 이거는 사강 외교가 지금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 정도의 국제적인 그런 위상을 갖고 있고 국가적으로 이익을 증대할 수 있고 안보를 챙기는 것은 사강 외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북 정책에서 실망, 그다음 외교 정책에서 실망은 사강 외교도 다 죽어 있고 북한 잘하고 있다 이렇게 기대를 걸었었는데 그래서 초기에 80%까지 지지를 보내줬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우리가 속은 거 아니냐 이런 게 여론조사 다 반영된다. 이런다 본다면 정부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정책의 경제 민생 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의 완전한 기조를 이제 바꿀 때가 됐다. 이것이 제가 정부에게 주고 싶은 얘기예요.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복지 정책,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51%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33% 주는 거니까. 공직자 인사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50%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절반이 50%. 심각한 겁니다, 이거. 잘하고 있다는 26%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들이 그동안 고용정책 또 그다음에 공직자 인사 잘한다고 여러 가지 했지만 이게 거짓말로 드러난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여러분들 대북정책 한번 볼까요? 이게 무섭네요. 대북정책 보니까요.
잘할 때는 83%. 야, 가다가 또 잘못한다면 7%뿐이 안 나왔어요. 당시에는. 예. 이게 불과 18년도 5월. 한 1년이네요. 거의 1년 지난 상태인데 지금 1년 지나서 예. 보니까 잘못한다 43, 잘한다 45. 이게 이제 데드 크로스가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한다가 이제 잘못한다가 7%인데 지금 43%니까 무려 6배나 뛴 거예요. 예, 예. 6배. 6배. 잘못하고 있다가 6배 예. 뛴 겁니다. 이건 심각한 거다. 예. 예. 아, 그다음에 이제 외교 정책 한번 볼까요? 외교도 이제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도 지금 이제 잘못한다 쪽으로 사람들이 추세가 옮겨지고 있고요. 잘한다는 떨어지고 있고요. 38대 45지만 이건 잘못한다 쪽으로 지금 계속 흐름이 가고 있고. 이것도 7에서 예. 38%니까 5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못한다가. 예, 무섭네요. 예. 자, 그다음에 경제 정책. 이건 완전히 끝났네요. 경제는 예, 지난해부터 끝났습니다. 예, 그래갖고 잘한다는 23, 못한다 62. 완전히 과반 이상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뭐 문재인 정권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끝난 정책 거네요. 기조를 바꾸라는 우리 예. 국민의 요구입니다. 예. 예. 자, 교육 정책 뭐 아직까지는 뭐 비등비등합니다. 예. 35대 33. 어쨌건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외교, 안보, 경제 이건 인생. 완전히 폭망이네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요. 네. 이게 지금 이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고 세계에서 교육 수준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이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선진국 경기들은 잘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트럼프도 뭐 이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런저런 비판을 많이 받지만 네. 그래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러려면 경제를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경제를 엄청 키워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박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어렵네 하는데도 나름대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주는 변수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그런 대로 가고 있는데 왜 한국만 이렇게 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이거를 국민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지 문제도 사실 찬성하는 것이 51%고 반대하는 게 33%잖아요. 부정이. 네. 이 지표는 잘 읽어봐야 된다. 왜냐하면 복지 정말 제대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복지, 그러니까 정부가 재원 조달 능력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복지를 돌려주면 국민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세금으로 쥐어 짜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그러니까 포퓰리즘적 복지 정책. 네. 이러니까 아직 국민들이 심각성을 못 느껴요. 최근에 공기업에서 지금 적자 현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예. 지금 그래서 우리 요즘 베네수엘라가 옛날에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가 포퓰리즘 경제 정책으로 해서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이거 베네수엘라 사태 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복지 정책에서도 이게 이 프로테지가 한 20 가까이 높다고 그래서 지금 박수 칠 때가 아니다. 여기에 위기 요인이 잠복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부도 혼란스러워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제는 공수처법에 대해서 조웅선 의원 등이 반대했고, 이제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호남 출신 의원들과 수도권 의원들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 뭐 총체적 부실입니다. 정치도 이제 안 되는 상황이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 선거가 뭐 2년, 3년 후 일이 아니잖아요. 예, 예. 내년 4월이니까 이제 뭐 1년도 채 못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제 공수처법이다, 뭐 선거제법이다, 뭐 수사권 조정이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무려붙인다.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통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근데 딱 통과가 되고 나니까 우선 공수처하고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 문제 가지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자기 출장 일정까지 조정해가지고 지금 서울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선거제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정말 그 이해관계가 제일 민감한 그런 법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자기 지역구가 날아가는 지역구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 예를 들자면 지금 서울 같은 데서는 한 7개 정도가 지금 줄어든다. 예, 줄어든다. 네.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9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서울에 이게 42개로 해서 7개가 줄어들고 있고,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60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이게 57개로 3개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만
10개가 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28개가 주는 것 그러니까요. 중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또 국회의원들이 다 나름대로 또 목소리가 큰 센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패스트 트랙 저 정계 특위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행안위나 이런 관련 상임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과연 이런 그 선거 제도를 우리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지금 앞에서도 여론조사 지지 이 변동 추이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서울 수도권에서조차도 현 정부에 대한 지지 계층이 비교적 많은 지역이 서울 경기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조차도 이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빠지지만 이렇게 부분별 정책 분야에 대한 지지도 지금 굉장히 비판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 자체가 민주당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는데 여기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석이 이를 병폐가 돼가지고 없어진다. 그러니까 위기의식 가져갖고 이거는 안 된다. 예. 이건 안 된다. 그럼 대안을 내놔라. 대안 내놓으면은 지역구 의원 의석 늘리자는 거예요. 늘리자는 거죠. 예, 비례대표 줄이고. 네. 이러면은 패스트 트랙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패스트 트랙을 갈 경우는 이게 국민도 모르고 국회의원도 모르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이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역구 의원을 아예 좀 줄여가지고 조금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린다든가 그래갖고 아예 처음서부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반란이 나오는 걸 보면 앞으로 관련 상임위의 그 심의 과정에서 논의 과정에서도 민주당에서 먼저 베끼두고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이 얘기는 앞으로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됐네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야당과 국민 자유우파들의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이 패스트 트랙을 태운 법안들이 굉장한 지금 저항에 올려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정부 여당이 할 일이 지금 뭡니까? 민생 경제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생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자기네 밖에서 싸움한다고 지금 딱 통과시켜 나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나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책임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잘못된 선거제, 잘못된 공수처, 이 수사권 조정 문제 허심탄회하게 자유한국당과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게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 여러분들 전옥현의 안보정론TV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무너지는 소리가 와르르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의 반란표로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법 다 통과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지금 정의당과 연대할 수 없고 또 민주평화당, 바른정당과 연대할 수 없어서 바로 민주당이 고립되고 문재인 정권이 고립되면서요. 폭망하는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폭망한다고 그랬죠. 무리하게 되면 폭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힘을 내야 되죠. 내일은 여러분들 광화문으로 모두 집결해야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100만 갈 수 있게 여러분들 많은 지지 부탁드리고요.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